이 로얄과 안드레 고메스가 접촉한 이 장면에서 고메스가 상대편을 밀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골을 취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대0으로 다시 경기가 리셋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션다이치가 짜증이 머리 끝까지 차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대기심한테 가서 자기 머리를 가리키고 있죠. 야,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는 이 축구 세계관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파울이냐, 이거는 그냥 정당한 접촉이다, 너 지금 대가리 총 맞았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리샬리송의 달라진 모습 어떠냐 라는 질문에는 리샬리송은 축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스트라이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 발언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 있었던 토트넘과 에버튼의 리그 18라운드 경기, 그 경기 이후에 션다이치 감독과 포스테코글루의 인터뷰, 그리고 어제 논란의 순간들이 몇 장면이 있었는데, 경기 도중에 이제 에버튼의 관중석에서 들어온 공으로 인해서 에버튼 선수들이 골대 앞에서 조금은 혼전을 겪으면서 득점 찬스를 잃었던 장면, 그리고 이제 션다이치 감독이 그 경기 후 믹스존 인터뷰에서 어제 심판의 그 VR 판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비판을 했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그리고 지금 현재 토트넘이 어제 경기를 이기면서 맨시티를 꺾고 리그 4위로 지금 치고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토트넘의 순위와 토트넘의 향후 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랑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에버튼 감독 션다이치는 어제 열렸던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후반전 51분에 칼버트 루인의 득점 장면을 VR로 인해서 취소된 거에 있어서 강력하게 지금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안드레 고메스가 이제 에메르송 로얄의 볼을 뺏은 다음에 이제 상대편 진영으로 돌진해서 득점을 연결시켰지만, 올리버 주심이 VR 검토 이후에 고메스가 토트넘의 에메르송 로얄의 발목을 가격을 했다라는 판정을 받은 뒤에 이제 득점이 취소가 됐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션다이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VR의 열렬한 팬이고 VR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현재 어디에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접촉을 찾을 것이고 사실상 모든 것과의 접촉을, 이제 션다이치는 이걸 약간 꼬은 것 같아요. 어제 에메르송 로얄과의 그 경합 상황에 있어서 그냥 몸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한 장면인데, 심판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접촉을 찾을 것이고 사실상 모든 접촉 상황에 있어서 파울 선언이 될 것이다 라고 어제 그 몸싸움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지금 현재 현존하는 축구 세상에서는 모든 이 몸적인 터치는 거의 파울이거나 하지만, 나에게 파울로 선언되는 것은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다. 내 생각에는 현재 이 VR이 가동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축구는 항상 몸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몸싸움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축구인데 VR이 도입이 되고 난 뒤에 파울 선언이 된 거에 있어서, 이래서 우리가 몸싸움을 축구장 안에서 자신있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도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똑같은 VR 판정에 있어서 기자님이 엔제 포스테코글루한테도 질문을 했어요. 자신의 팀에 VR이 과연 도움이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파울이었다. 이렇게 이제 엔제 포스테코글루는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파울 장면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파울이었고 나는 실제로도 VR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VR이란 도구는 이미 사용이 되었고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도. 근데 그것이 과연 어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지는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만약에 그 골이 실제로 선언이 돼서 만약에 골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우리는 세 번째 골을 넣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축구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이제 엔제 포스테코글루가 맞받아쳤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VR 그거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파울 맞아. 파울 맞는데 만약에 그게 VR 보고 나서도 에버튼의 득점으로 선언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 번째 골을 넣었을 것이다. 그게 축구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기자님이 포스테코글루한테 먼저 질문을 했던 방식이 VR이 어제 경기 승리에 있어서 도움이 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는 이제 그거에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VR이 돼서 득점이 들어갔었어도 어차피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현재 그걸 이야기하는 건 큰 가치가 없다. 왜? 그 골이 인정이 됐었어도 우리는 세 번째 골을 넣어서 3대1 승리를 거뒀을 것이다 라고 맞받아쳤죠. 그러면서 저도 이미 VR이 사용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진 않는다. 오늘날 사용되는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그것이 파울이라고 생각했지만 심판은 그것을 놓쳤고 아마도 또 다른 파울을 놓쳤을 것이다. 그것은 그냥 경기의 일부분
정도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우리는 벌써 3연승을 거두고 있고, 벌써 지금 토트넘은 개막 후 18경기에서 11승을 거두면서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상위 4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글은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박스 안에서의 회복력과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줬어야 됐다. 뛰어난 모습을 보인 선수는 어제 비카리오가 있었는데 상당히 뛰어난 세이빙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결정적인 상대방의 득점 찬스를 비카리오가 몇 번을 막아줬다. 그러면서 어제 승점 3점을 가져간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좋아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션다이치가 또 한마디 더 덧붙였죠. 우리는 어제 너무나도 훌륭한 경기를 했다. 그리고 난 자부심도 있고 우리 선수들에 대한 자부심도 있다. 오늘 우리가 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지금 이 모든 말들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제 너무나도 완벽한 경기를 했다. 그것은 내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션다이치가 덧붙였어요. 아마도 이제 션다이치 감독도 지금 현재 본인들이 연승을 가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을 만났을 때 어제 경기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경기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를 만약에 본인들이 이기기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중상위권 도약까지 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본인들의 그 연승 흐름이 어제 깨지게 되면서 조금은 아쉬워하는 느낌도 있는데, 선수들이 여기서 뭔가 다운되는 걸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어제 경기는 어제 경기고 어제 경기는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좋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서면 된다. 그래서 팀 분위기 자체를 조금 더 다운되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이기 위한 이런 인터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논란의 장면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몇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어제 일단 첫 번째 논란의 장면이죠. 전반전 40분에 일어났던 상황인데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서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버턴이 본인들이 이제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면서 만회골을 넣기 위해서 토트넘의 골대를 정말 강하게 강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반전 40분 26초에 에버턴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사이드에 오버래핑을 나가고 있는 선수에게 정말 좋은 볼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여기 지금 그라운드 안에 공이 하나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어제 이것 때문에도 상당히 많은 에버튼의 선수들이 아쉬워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션다이치가 어제 이 축구공이 들어와 있는 거에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토트넘의 홈 구장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뒤쪽은 지금 현재 파란색 물결의 관중석이 보이죠. 그래서 아마도 에버턴 관중들이 이 관중석을 모두 다 예매를 해서 여기서 응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공이 분명히 여기 에버턴 관중석에서 이렇게 날라와 들어온 공이에요. 볼보이가 넣은 공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션다이치나 뭐 따로 이 선수들이 이 장면에 있어서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결론은 어제 이제 이 장면에서 공이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가 빠르게 전환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에 있던 선수가 크로스를 쭉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은 지금 쭉 이렇게 흐르고 있는 볼이고, 이 선수가 들어가면서 슈팅하기 위해서는 이 공 두 개를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본인이 슈팅을 하려고 모션을 취하는데 이미 자기가 슈팅하는 공 앞에 하나의 공이 더 있게 되면서 이게 사실상 슈팅을 때린 공이 앞에 있는 공을 막고 굴절이 되면서 제대로 된 슈팅이 상대편 골대에 가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도 축구에서 이런 장면이 정말 흔한 장면은 아닌데, 어제 에버턴이 진짜 만회골이 절실했던 이 순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의 도움으로 토트넘의 승리에 또 큰 운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누군가가 봤을 때 이게 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축구 선수들이 슈팅 하나를 할 때, 프리킥 하나를 할 때 진짜 심리적인 요인이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자기가 슈팅을 때리는데 이 앞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얄랑얄랑 거리고 있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로 된 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이시면은 지금 다 거의 에버턴 팬들이에요. 물론 토트넘 팬들도 여기 에버턴 원정석을 예매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에버턴 팬들이 앉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아쉬운 부분이죠. 만약에 토트넘 팬들이 고의적으로 이 공을 안에 넣어서 에버턴의 공격을 방해했다라고 한다면은 사후에 이제 토트넘 팬들에게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에버턴 팬들 원정석에서 날라 들어온 볼이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경기 중에 축구공이 들어오면은 도대체 어떻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중단이 되냐를 알아봤어요. 뉴스 기사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터키 리그에서 지난 몇 년 전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난감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축구 경기 규정상 그라운드 안에 다른 공 혹은 뭐 관중이 난입하면 그 즉시 경기를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원칙이
의식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어제 이 장면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심판도 제가 봤을 때 이 공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 전 상황에서 이 공이 들어온 거를 아마 인지를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심판도 여기서 갑자기 경기를 중단시키기도 상당히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에버튼이 득점 찬스이기 때문에 괜히 이걸 중단해서 더 큰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장면에 있어서 뭔가 검토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거의 안 일어났고 그냥 경기가 다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버턴에겐 상당히 아쉬운 득점 찬스가 날라갔다. 그리고 선수들이 막 항의를 하고 있는데 심판이 일단 기다려보라고 제스처를 취하는데 별다른 액션을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션 다이치 감독도 상당히 화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은 이게 축구라는 게 흐름이라서 만약에 에버튼이 전반전에 한 골을 넣은 상태로 2대1로 경기가 끝났다라고 하면은 정말 후반전이 매섭게 진행이 됐을 텐데 션 다이치 감독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어이가 없고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심판이 이미 경기를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션 다이치가 강하게 비판했던 논란의 장면입니다. 요거는 프리킥 찬스가 나서 픽포드가 막 킥을 차려고 살랑살랑 나오는데 그냥 앞에 있는 중앙 수비수가 빠르게 공을 차버립니다. 전방으로. 그리고 이제 전방으로 찬 공이 비카리오가 판단을 딱 하면서 나와서 공을 먼저 커팅을 해내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또 앞에 있는 에메르송 노엘한테 패스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뒤에서 고메즈 선수가 빠르게 압박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로얄이 공을 잡고 어제 이제 라이브 중에 입중계 중에 문도구님이 로얄 너 이거 등지는 거 좀 그만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대0으로 이기고 있고 이 상당히 낮은 자기들 진영 아래에서 또 등을 보이기 시작하는 로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등을 지고 있는데 이제 고메즈가 그냥 와서 압박을 해서 로얄의 공을 빠르게 뺏어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본인이 앞에 뛰고 있는 칼버트 루인한테 좋은 스루 패스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버트 루인이 좋은 마무리를 하면서 만회골을 드디어 성공시킨 장면이었죠. 근데 여기서 다시 VR을 보게 되는 심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로얄과 안드레 고메스가 접촉한 이 장면에서 고메스가 상대편을 밀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골을 취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대0으로 다시 경기가 리셋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션 다이치가 짜증이 머리 끝까지 차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대기심한테 가서 자기 머리를 가리키고 있죠. 야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는 이 축구 세계관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파울이냐, 이거는 그냥 정당한 접촉이다, 너 지금 대가리 총 맞았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기심도 지금 이건 좀 잘못된 거다, 션 다이치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시선을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션 다이치 감독을. 그리고 지금 옆에 관중석에 앉아있는 메이슨이 지금 이 장면을 직관을 하고 있죠. 야 여기서 어떤 판정이 내려질까라는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계속 션 다이치 감독은 막 떠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파울이냐, 도대체 이게 너 축구냐, 이게 잉글리시 축구 맞냐 하는데 지금 뭐 대기심은 그냥 미동이 없어요. 일단 감독이랑 눈을 안 마주칩니다. 왜? 눈 마주치는 순간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션 다이치만 계속 분노하고 여기서도 VR로 처리가 돼서 득점이 또 취소가 됐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다시 되돌아본다라고 하면은 파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여기는 세상에서 제일 빡세고 빠른 진짜 파워풀한 선수들만 모여있는 프리미어 리그인데 이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볼 때 뭐 할란드가 됐던 이런 선수들도 이런 차징 장면에서 상대편을 잘 밀어서 넘어뜨리고 볼을 탈취해서 득점을 연결시키는 상황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프리미어 리그 심판들이 웬만해서는 이런 몸싸움에서는 파울을 잘 안 주는데 안타깝게도 어제는 이 장면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그리고 에버튼의 첫 번째 골이 취소가 되는 장면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도 이 장면에 있어서 뭐 이거는 솔직히 파울이 맞다, 이게 어떻게 파울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파울이 선언이 안 돼서 득점이 됐다라고 해도 우리는 세 번째 골을 넣어서 3대1로 이겼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에버턴의 션 다이치 감독은 난 도저히 VR 방식 그리고 VR까지 보고 난 뒤에도 이거 파울을 선언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어제는 상당히 좀 뭔가 오심이 있지 않았을까. 뭐 누가 봤을 때는 오심일 수도 있고 오심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지난 몇 년간 프리미어리그를 봐왔을 때 이런 정도의 몸싸움으로는 웬만해서는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이 파울을 잘 안 주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에버턴 입장으로서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토트넘 입장으로서는 어제 경기를 정말 이길 수 있었던 정말 좋은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믹스트존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기자님이 후반전에 에버튼에게 경기를 많이 밀렸다, 그러니까 이제 후반전에 분명히 2대0이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반전에 에버튼이 정말로 열심히 우리를 밀어붙였고 우리는 그 에버튼 공격에 잘 대처를 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첼시전 이후에 달라진 경기를, 그러니까 첼시전이라는 거는 그때 이제 로메로가 퇴장을 당하면서 연패를 끊게 된 시작점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축구는 때때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다. 그리고 특히 내려갈 때는 우리 모두 함께 버텨내야 된다. 모두가 노력하며 많은 책임을 져야 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포지션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항상 노력하고 항상 뛰고 그래 왔듯이 저는 득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할 뿐이고 감독님이 저를 어디에 두던 상관없이 저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전형적인 우리나라 선수들의 요 인터뷰 방식이죠. 뭔가 겸손과 그 다음에 자신을 조금 내려놓는 듯한 인터뷰. 그리고 저는 항상 팀을 위해서 일을 하고 팀을 위해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멋진 동료들과 그리고 코치님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어제 히샬리송이 득점을 또 했고 지금 연속 득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히샬리송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는데 히샬리송의 달라진 모습 어떠냐라는 질문에는 히샬리송은 항상 득점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경기에 뛰고 싶어하는 갈망도 있었다.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어떻게 보면은 콘테 때 영입이 된 이후로부터 진짜 한 시즌을 정말 제대로 뛰어본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토트넘에 와서는. 이거 이번 시즌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초반에 기회를 받았지만 어쨌든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기용하는 전략까지도 바꿨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히샬리송이 골반 부상이 있었었고 골반 부상을 수술을 하고 난 이후로 정말 좋은 활약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샬리송은 부상에도 계속 참고 경기를 해왔었고 부상과 함께 뛰었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이 그동안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히샬리송은 바뀌었고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갈 것이고 히샬리송은 축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스트라이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 발언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축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스트라이커?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히샬리송에게 축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스트라이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그만큼 히샬리송이 훈련장 내에서 보여주는 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함부로 또 이런 말씀을 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에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멋진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새해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어제 경기 전반전 한 30분? 25분까지는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고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 전반전 30분에서 35분 이후로는 행복하기보다는 긴장감에 정말 힘든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4위에 현재 우리 팀이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간략한 인터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간략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히샬리송이 지금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고 계속해서 득점포가 터지는 거에서는 상당히 팀 주장으로서 또는 히샬리송의 팀 동료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또 어제 경기 승리해서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4위에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 최종 목표는 제가 봤을 때 우승이라고 또 포스테코글루가 선수들에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승권과 솔직히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좋은 일이 만약에 계속해서 생기고 히샬리송이 이렇게 살아나고 1월달에 지금 메디슨이 복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젠가 그저께 지금 영국 현지 뉴스에 따르면은 메디슨이 훈련장에 복귀를 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지금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저는 응원하고요. 그리고 현재 토트넘의 순위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제 경기를 이기면서 승점 36점으로 맨시티를 2점 차로 밀어내고 아스톤빌라와 3점 차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리그 4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최근 5경기 토트넘은 3승 1무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5경기 흐름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만약에 이제 12월에 마지막 주에 열릴 이 박싱데이를 정말 잘 보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3위권 진입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현재 3위랑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아스톤빌라랑 리버풀이 최근 5경기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을 밀어내기는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곧
메디슨이 복귀를 하고 반더벤이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1월달에 뭐 토디보를 영입한다, 아니면 뭐 갤러거를 영입한다, 이런 지금 이적 시장에 뭔가 소문들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 겨울 시장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영입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좋은 성적을 이번 시즌 꼭 거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패배를 했던 에버튼을 보시면은 어제 토트넘한테 지기 전까지 4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팀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았던 이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패배를 당하게 됐고요. 강등권에서는 상당히 많이 멀어져 있어요. 에버튼이 이번 시즌 FFP 그 규정을 위반하면서 승점 삭감 징계까지 맞은 이 상황에서 강등권을 탈출해서 현재 4연승까지 거뒀고, 어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션다이치의 이 포포트 축구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 그냥 막상 수비만 하는 축구도 아니에요. 공격적인 이 전환도 정말 좋고 공격적인 전술도 정말 참신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에버튼의 이 션다이치의 포포트 축구 이번 시즌 너무나도 매력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팀 상당히 매섭다. 승점 삭감을 당하는 징계를 받고도 강등권에서 탈출을 해서 4연승이나 거뒀다라는 거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 평점을 보시면은 어제 손흥민 선수가 높은 평점을 받지는 않았어요. 현재 토트넘에서 제일 높은 평점을 받았던 선수는 당연히 비카리오입니다. 왜? 비카리오는 어제 단주마의 슈팅도 막아냈고 여러 선수들의 득점 찬스에서 정말 좋은 선방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토트넘에서 제일 낮은 평점을 받았던 선수는 클루셉스키입니다. 그리고 어제 손흥민 선수는 7.2점으로 팀 내에서 그냥 중상위권의 평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로얄이 필드 플레이어 중에는 8.2점으로 제일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는 솔직히 토트넘이 전반전 한 3-40분 이후에는 계속해서 밀려서 수비만 했기 때문에 뭔가 이 공격수들에게는 좋은 평점이 가기는 조금은 어렵고요. 그리고 이 평점 시스템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브랜던 존슨이 7.7점인데 손흥민 선수가 7.2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영국 사이트인가? 브랜던 존슨은 어제 솔직히 좀 많이 아쉬운 활약을 좀 펼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아하게도 브랜던 존슨이 손흥민 선수랑 히샬리송보다 평점이 높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향후 이제 박싱데이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12월 29일 새벽 4시 반에 브라이튼을 만나게 됩니다. 데제르비의 브라이튼 원정을 가서 브라이튼과 리그 19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2일 뒤에 본머스랑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에 본인들의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이번 연도 12월 달에 2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남은 이 2경기를 얼마만큼 잘 마무리하냐에 따라서 이번 시즌 좀 성패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부상자들이 많이 속출하고 정말 연패가 계속해서 진행되던 이 암흑기가 어느 정도 저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뉴캐슬전을 시작으로 어제 에버튼전까지 3연승을 거둬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암흑기는 끝이 났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연승가도를 달리면서 부상 선수들이 빨리빨리 복귀해주고 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적재적소로 좋은 선수들이 영입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즌 리그 우승까지는 솔직히 저도 바라지 않아요. 리그 4위권 안에 들어가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따내는 토트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진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는 황희찬 선수가 또 첼시를 만나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오늘 저녁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